6월 넷째 주 귀화 면접 심사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6월 넷째 주에는 서울, 인천, 서울 남부, 수원, 창원, 대구, 광주, 전주, 제주, 대전 출입국에서 귀화 면접이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귀화 면접 관련 내용으로 운영 중인 채널 중에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에서 실제로 출제된 문제인 것처럼 올려놓은 영상은 확인 결과 허위 내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구독자님들의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의 이름은 푸엉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베트남 건터입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가족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의 주소를 말해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00번지입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3일과 25일 본관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행정부가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질문.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질문.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됩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됩니다. 질문.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단군 왕검입니다. 자, 역사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조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답은 한일 병합조약입니다.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로 중국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윤봉길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김자진 장군 하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암기를 하세요.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 애국가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자, 6월달 특히 넷째 주에 면접 보러 가시는 분은 이 6.25와 관련된 문제 꼭 공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여러분들이 면접 가는 넷째 주에 6.2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자, 6.25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전협정은 그 3년 뒤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 휴전협정을 하면서 생겨난 이 분단선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자, 그리고 휴전선 남북으로 2km씩 무장을 하지 않고 총도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들어갈 때, 그리고 무기도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이 있죠. 이것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DMZ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때 6.25 때 전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날을 현충일이라고 하죠.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자, 이런 6.25와 관련된 거 꼭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뽕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뽕에서 깃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참정권입니다. 삼심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삼심제도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답은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번까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지향이라고 있죠. 지향은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 형태를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또 비슷한 말로 지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양은 배척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양 뜻이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 공권력과 사회적 차별 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가 있는 민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가 있는 민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6월 24일과 26일, 27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질문. 주례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주례사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전통 결혼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질문. 기러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이 좋은 부부 관계를 상징합니다. 질문. 대추와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질문. 예복을 입은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족두리라고 합니다. 족두리는 성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질문. 두 볼의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붉은 색인 연지, 곤지를 신부의 얼굴에 찍어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뜻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려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고구려 시대의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려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광개토 대왕 이름이 느낌적으로 좀 광활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느낌이 드는 이름입니다. 조선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율곡이이입니다. 자, 율곡이이는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 5천원권에 이렇게 5천원권의 인물로 들어있죠. 이 사람이 율곡이입니다. 이분이 10만 양병설도 주장하고 5천원권의 또 인물이기도 하고 신사임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자,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을사조약입니다. 자,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 외교권을 빼앗아간 조약. 그리고 1910년도 아까 있었죠. 1910년은 통치권을 빼앗아간 조약이죠. 한일병합조약이라고. 1910년, 1905년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나서 5년 뒤에는 통치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빼앗아간다는 말은 국권을 상실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간 일제 강점기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자,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안중근입니다. 자, 참고로 이 이토 히로부미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150이었다고 합니다. 150이면 키가 아주 작은 편이죠. 작은 편이 아니고 아주 작았죠.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 선생입니다. 자, 안익태 선생은 학교 음악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현충일. 자,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가는 넷째 주가 6.25 사변이 있었던 날이죠. 6월 25일. 그래서 현충일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정답은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 때도 조기로 기포만큼 이렇게 내려서 달죠. 이렇게 조기로 개항을 합니다. 자, 주로 군인, 경찰, 독립운동가 등 국가를 수호하거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합니다. 자, 여기 군인이라는 것은 6.25 때 전사한 군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가시고 이 6.25와 관련된 것들 잘 공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현충일 6.25와 관련된 거 이산가족이 있고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이 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충일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서 공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여기서 우방 국가가 많죠. 우리 일본도 우방 국가고 이렇게 주변 우방 국가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 4개국 중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죠. 이 중에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협력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지만 경제 협력은 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국하고만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미국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곳으로 행정부라고도 부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정부입니다.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행정부처는 어디입니까? 정답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라고도 하죠.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자, 보통 법원 옆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서울 남부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4일과 27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반면 잘못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더 좋은 법을 만들고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 등을 통해 국회에 전달한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신의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의 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정의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발해입니다.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에 왕과 왕비의 무덤 49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릉입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정답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 자, 이 중에서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나머지 국가하고는 경제적으로만 협력을 하고 있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정답 설이 있고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설과 추석, 단오, 한식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자,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자,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해 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16개국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 있죠. 미국, 영국, 호주, 에티오피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프랑스, 필리핀, 터키, 룩셈부르크,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자, 태국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를 파견해준 16개국이 있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또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1개국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습니다.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전쟁 중 남한과 북한 중 미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남한이죠. 남한입니다. 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죠.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청구권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 원고입니다. 자, 그 상대방은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소송의 당사자, 반대편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자,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정답 대통령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향,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죠. 지향은 추구하는 거, 그리고 지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향은 배척하는 거.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송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자, 보통 법원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6월 24일과 26일 정문 맞은편 오일러 학원 6층 귀화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은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모든 사람의 권리나 잘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법을 잘 지키면 어떤 점에서 좋은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자, 지금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입니다. 경상북도 경주가 예전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주에 가면 이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청자입니다.
자, 반대로 조선시대에도 청자가 아니고 도자기가 유명했는데, 조선시대에는 흰색을 좋아했죠. 그래서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백자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백자, 조선백자. 고려시대는 청자, 푸른빛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려청자입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1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지만 군사적 교류라는 것은 없죠. 군사적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군사적 협력, 뭐 동맹 이러면 미국입니다. 나머지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구 선생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답은 종기라는 뜻이며 박형효가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이 만들었으며 한글날이라고 합니다. 자, 한글날은 10월 9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휴전선이죠. 자, 그리고 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라고도 하죠. 비무장지대. 여기는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휴전선은 1953년 7월 27일에 이 휴전선이 생겼고, 그리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자, 6.25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암기 잘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 달에는 6.25 관련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극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리던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계약서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정답, 만 19세입니다. 자, 부모 동의가 있다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자, 만 18세에도 결혼할 수 있는데 만 18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만 19세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6월 25일과 26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옥은 한국의 전통적인 집이다. 집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집 뒤에 산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집 앞에 강이 있어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지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바라보고 지은 남양집을 선호했다. 한옥에서는 온돌과 대청마루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기후에 맞춘 것이다. 추운 겨울에는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 방을 따뜻하게 하였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주로 생활하며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다. 한옥은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나뉜다.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기와집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양반들의 집에 많이 사용되었다. 질문. 한국의 전통적인 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한옥입니다. 질문.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남쪽으로 지은 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양집이라고 합니다. 질문. 한국 고유의 난방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돌이라고 합니다. 질문. 초가집에는 주로 누가 살았나요? 초가집은 추수한 뒤에 생긴 볏짚을 지붕에 얹은 집으로 주로 서민들이 살았습니다. 질문.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았나요? 흙으로 만들어 구운 기와를 지붕에 얹은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자, 지위가 높을수록 이 돌을, 큰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삼국시대의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구려 신라 백제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전은 무슨 뜻인가요? 한국의 지형을 표현하는 동고서전은 무슨 뜻인가요? 정답,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자를 보면 동쪽이 높을 고죠. 높고 서쪽이 낮을 저죠. 낮다는 그런 뜻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광복절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정답,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안창호 등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는 가사를 가진 민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정답,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라산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산 정상에 파란 호수가 있죠. 자, 이 호수의 이름은 백록담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이다 보니까 이게 분화구죠. 이 호수가 화산이 분출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된 것이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제헌절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정답 전쟁이 없어지고 이산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고 나라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적인 통일과 무력 통일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 통일은 평화 통일과 무력 통일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 평화 통일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력 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통일을 무력 통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정답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약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인사청문회입니다.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의무교육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답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며 의무교육은 최소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9년이 되겠죠.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9년이 됩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4일 2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비닐 쇼핑백은 태우면 나쁜 물질이 발생하고 땅에 묻으면 다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따라서 환경을 위해 가능하면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에 우리 제과점은 다가오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 지점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 제공을 중단하고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닐 쇼핑백 대신 종이 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는 등 고객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홍보를 할 예정이다. 질문. 4월 5일 식목일은 무슨 날인가요? 자연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질문. 우리 제과점은 4월 5일 식목일에 무슨 캠페인을 하나요?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날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은 고객들에겐 어떻게 하나요? 쇼핑백을 원하는 고객에게 비닐 쇼핑백 대신에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고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청자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자, 임진왜란 3대 대첩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 있죠. 자,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이죠. 자, 여기서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고, 진주 대첩은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은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고종입니다. 독립군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군의 장군으로 만주에서 활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자진 장군입니다. 자, 김자진 장군 하면은 또 청산리 대첩이 있죠. 청산리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죠.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무궁화 꽃잎은 몇 개입니까? 정답 5개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정답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될 넷째 주 6월 넷째 주 요일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6.25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해서 면접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고, 자, 이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 현충일이죠. 현충일 6월 6일이 또 현충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6.25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이산가족이 있죠. 이산가족이 있고, 그리고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있고, 철조망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연관된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 임기는 몇 년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정답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이 뽑습니다.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놔야 나중에 혹시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이 은행에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미역국입니다. 자, 여기에 소고기 넣고 해서 소고기 미역국으로 해서 보통 많이 먹죠. 이렇게 미역국을 먹으면 애기한테 젖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젖이 부족할 때는 미역국을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이게 먹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역국을 먹습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신용카드입니다.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판소리 연주 때 북을 사용하여 소리의 반주를 맡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수입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자, 오른쪽에 앉아서 북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고수입니다. 추임새를 넣으면서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래하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광주 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3일 광주 출입국사무소 어울림홀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 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조선시대 건립한 4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죠. 자, 흥인지문은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돈이문은 서대문, 그리고 숭례문은 남대문을 말하고 숙정문은 북대문을 말합니다. 자, 이 중에서 현재 남아있지 않는 문은 서대문, 돈이문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철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다니지 않았던 문은 북대문입니다. 숙정문입니다. 숙정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산에 있죠. 산에 지금 북악산에 숙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만 다녔겠죠. 일반인들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조선시대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이이입니다. 자, 율곡이이. 자, 율곡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자, 우리 여기 5천원권의 또 인물로 있죠. 그리고 신사임당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 경술국치입니다. 이때가 1910년도가 경술련이었겠죠. 그래서 경술련에 당한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다 해서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 일본의 강점기가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 단체는 무엇입니까?
1931년 김구의 주도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한 항일 무장투쟁단체는 무엇입니까? 정답 한인애국단입니다.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김자진 장군이 만주에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무엇인가요? 정답 청산리 대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휴전선입니다. 자, 6.25와 관련된 문제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났죠. 그때 만들어진 선이 휴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 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생기게 되었고 철조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때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전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등과 같은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사회권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권리인 것은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죠. 권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권리고 그리고 의무인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 교육은 권리이자 내가 받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고 나는 교육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사지 몸이 멀쩡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본인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과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정답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주민소환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산재보험입니다.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발명품으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치구기입니다. 비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해서 치구기라고 합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중국이나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계이황입니다. 자, 태계이황은 자 여기 있죠. 여기에 1000원짜리의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향은 안동입니다.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이 도산서원에서 태계이황이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전주출입국사무소 귀화면접심사는 6월 24일과 25일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면접심사 한국어 능력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신영, 아이가 많이 컸네요. 수연, 네,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신영,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수연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나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연,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신영,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써주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다고 해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질문. 신영과 수연은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나요? 조기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수연은 왜 조기 교육을 안 시키나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신영은 왜 조기 교육을 찬성하나요?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을 빨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계백장군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왕건입니다.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1910년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려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은 무엇입니까? 정답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죠.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 일본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하고 검거되어 순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봉창입니다. 자, 여기서 한인 애국단은 항일 무장단체라고 했죠.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제336호이며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동해바다에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 독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자, 이름을 바꾸려면 이것을 개명이라고 하죠. 이 개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정답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면 됩니다.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무총리입니다.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정답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지금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경주가 예전에 신라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옛날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이 많이 있죠.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표가 정치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것이 국회죠.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투표도 하고 법도 만들고 하죠. 대표적인 간접민주주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의 의무, 이 두 가지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죠. 의무는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의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제주도입니다. 자, 겨울 사진이네요. 중간에는 이제 호수라고 했죠. 지금 호수가 얼어서 얼음이 된 것 같은데, 자, 저기 중간에 있는 호수를 백록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이 세 가지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삼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다 보니까 돌이 많습니다. 돌, 현무암,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이 현무암이 많습니다.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죠. 돌과 바람, 그리고 또 여자가 많습니다. 왜 여자가 많느냐, 요즘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자가 많은 이유가 그 생업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이었죠. 근데 예전에는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이 오고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은 그런 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또 남편이 없고 하면 해녀가 되어서 바다에 가서 또 조개라든가 이런 걸 캐서 또 생계를 이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아마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를 삼다도라고도 합니다.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도 합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립묘지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아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확정일자입니다. 자,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나중에 혹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역대 임금과 다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제주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제주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6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V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작은 영토와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은 1960년대 국민소득 78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무역 거래량을 가진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대의 IT 강국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한 1988년과 2002년에는 서울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하여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90년대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돈을 빌렸고 한국은 IMF의 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IMF의 돈을 모두 갚으며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이후 더 단단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질문. 이 글에서 한강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의 약 50여 년 만에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의미합니다. 질문. 한국이 세계 최고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IT 강국 등입니다. 질문. 한국의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 등을 하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정답 신라시대입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가 신라시대 지도인데 여기 보면 독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정답 중국 상하이입니다.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 중 민족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창호 선생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정답 훈민정음입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기로 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비무장지대입니다. DMZ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도 배치하지 않고 여기 들어갈 때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모를 우발적 충돌로 인하여 또 전면전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해놓고 무기도 배치하지 않고 들어갈 때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통일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통일은 평화통일과 무력통일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자, 평화통일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평화통일이고, 무력통일은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력통일이죠. 자, 정답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청구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임시정부 헌법입니다.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경찰서입니다. 집들이 갈 때 주로 가져가는 집들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집들이 갈 때 주로 가져가는 집들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휴지나 세제입니다. 자, 휴지를 가져가는 이유는 휴지가 잘 풀립니다. 우리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면 이렇게 홈런을 치거나 뭐 골이 들어가면 휴지를 이렇게 던져서 응원할 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새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잘 풀리라는 뜻으로 휴지를 가져가고, 또 세제는 항상 깨끗하게 새 집에서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만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세종대왕입니다. 자, 만원권에 세종대왕이죠. 자, 여기 만원권 있습니다. 자, 이 만원권에 있는 인물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이 만원권 뒷면에 또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천이라고 합니다.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질병관리청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6월 넷째 주 예상 문제입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귀화 면접 심사는 6월 25일 3층 국정면접실에서 시행됩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TBC 귀화 면접 학습교재 구입은 영상 아래 더보기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일어나서 애국가 1절 불러보세요. 귀화 면접 심사 한국어 능력 평가.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저출산 현상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1.4% 미만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양육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고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여성 위주의 육아 및 가사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제도적,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은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여 국가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노령 인구는 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의료기술의 발달과 1인당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질문.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육 비용의 부담입니다. 질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정책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장영실입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장영실이라는 우수한 과학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과학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육지와 접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런 형태죠. 동해, 서해, 남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북쪽이 중국과 러시아와 붙어 있죠. 이것을 반만섬이라고 해서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한국의 반도라고 해서 한반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정답,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자, 이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 교육자로 독립협회와 신민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대성학교를 설립하는 등 청년의 교육과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남북한을 합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정답 백두산입니다. 자, 백두산도 정상에는 이렇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산이다 보니까 이게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것을 천지라고 합니다. 천지. 이 한라산에도 있죠. 한라산은 백록담인데 여기 백두산에는 천지라고 합니다.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보다는 훨씬 큽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정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정답 평등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자, 여기 직접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간접민주주의죠. 이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법안도 만들고 의사결정도 대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행정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생기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생기면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납세의 의무입니다.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소득원을 잃은 만 65세 이상의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연금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집들이입니다.
자, 집들이 선물로는 아까 했죠. 휴지나 세제를 많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비빔밥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이 아주 상위권에 있습니다. 불고기 그리고 비빔밥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 등 4가지 악기를 가지고 무대나 실내에서 연주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꽹과리, 장구, 북, 징 등 4가지 악기를 가지고 무대나 실내에서 연주에 맞추어 놀이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사물놀이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원산지입니다.